여기 하늘, 구름, 그리고 바람, 지상의 모든 것이 신앙이요 축복이 되는 땅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그런 깊이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만년설을 머리에 인 히말라야에서부터 아시아 최대의 열대 우림까지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순수자연이 무생명들의 낙원이자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배낭여행자들이 그렇듯 저에게도 네팔은 오랫동안 꿈꿔온 꿈의 여행지입니다. 뜨거. 오늘은 히말라야의 깊은 산중 벼랑 끝에 매달린 삶이 숙명인 빠랑게를 만납니다. 엄청나다. 사람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대자연의 힘을 만날 수 있는 곳, 여기는 히말라야의 축복, 네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6시간,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 중앙에 자리한 고산 국가입니다. 네팔에서의 첫 여정은 네팔 최대의 도시이자 수도 카트만두에서 시작합니다. 한반도 면적의 3분의 2 크기, 네팔은 절반 이상을 히말라야가 차지하는 고원의 나라입니다. 그중 수도 카트만두는 히말라야를 동경하는 수많은 여행자들이 줄을 잇는 곳. 저 역시 카트만두를 찾은 건 오로지 히말라야 때문입니다. 그 설레는 첫 만남을 위해 저는 조금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타려고 하는 이 에베레스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항공편은 일반인들은 그 트레킹을 해도 보기 힘든, 전문가들도 사실은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이나 초우유 이런 고산들을 다, 높은 산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그런 항공편이라고 합니다. 평소 등산에 취미가 없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그 정상에 서보길 꿈꿔봤을 거대한 산맥. 하늘에서 바라보는 히말라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공항에서 이륙한 지 5분 남짓. 야, 저기 산 보인다 벌써. 설산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자 비행기 안이 순식간에 들썩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뾰족한 산이 초호바 바말이라는 산인데요. 해발 5,970m입니다. 아직 에베레스트까지는 한참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설산이 한 5,900m대고 앞으로 한 8,800m대까지 계속 갈 예정이에요. 야, 그냥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8,000m급 봉우리만 무려 14개. 그중 9개 봉우리가 바로 네팔에 속해 있습니다. 1시간가량 설산 위를 누비며 히말라야의 감동을 맛보게 될 이번 여행. 그렇게 히말라야 상공을 비행한 지 20여 분. 명당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비행기의 조종실. 지난 1980년 미국 원정대가 첫 등정에 성공했다는 가우리 쌍카루부터 멜룽체까지 히말라야의 연봉이 바로 코앞에서 펼쳐집니다. 혹시나 해서 조종실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다행히 여행자에게도 관람이 허락된답니다. 아, 예. Where's the Everest? One on the left side, like pyramid. 오케이. Everest, and one on the right side. 해발 고도 7-8,000m급의 두 봉우리 사이에 뾰족이 고개를 내민 설산 에베레스트. 저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와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저 앞에 뾰족한 에베레스트 8,848m짜리가 보이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와, 야,
이렇게 또 콕핏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니까 정면으로 에베레스트도 볼 수 있고 누체도 볼 수 있고, 야, 다른 곳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거를 이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야, 장관이에요, 장관. 아주 먼 옛날,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로 솟아올랐다는 거대한 산맥. 히말라야는 전 세계 탐험가들에겐 모험의 대상이지만 이 땅의 주인, 네팔 사람들에겐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시작된 이번 네팔 여행은 멀리 네팔 서부의 산악도시 바구룽을 지나 다시 차를 타고 8시간, 히말라야 산중에서 석청을 따는 빠랑개들의 마을로 이어집니다. 길은 시작부터 울퉁불퉁, 험난한 산길의 연속입니다. 와, 이게 계곡을 그냥 건너는구나. 뭐 다리도 없고, 이거. 히말라야 상공에선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예측 불허의 상황들. 오, 아무래도 이번 여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 야, 이게 홍수로 아마 길이 끊긴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렇게 길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반복하기를 수차례. 지루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히말라야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수도 카트만두에서 바구룽까지 8시간, 그리고 바구룽에서 석청마을이 있는 그 번답카니까지 또 8시간을 이렇게 달려야 한다는데요. 와, 가는 길은 험하지만 그래도 이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너무 장관이에요. 계단식 논이 저 협곡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펼쳐져 있는데 벼와 밀 그리고 감자나 옥수수로 산모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이 깊은 산골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산자락을 따라 한없이 펼쳐진 계단식 논밭, 그리고 돌투성이의 땅 한 뼘, 흙 한 줌도 소중히 여기는 순박한 사람들. 그들은 처음 보는 여행객에게도 친절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저는 이 산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신기하고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지금 바구룽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그곳으로 가려면 이 출렁다리를 건너야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무려 235.5m에 달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다들 그냥 스스럼 없이 건너 다니시는데, 야, 그냥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거나 누구 하나 발만 굴러도 크게 요동칠 것 같은 출렁다리. 절벽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바구룽의 두 마을을 잇기 위해 네팔 정부에서 몇 년 전 설치한 것이라는데요. 재밌는 건 주민들은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출렁다리를 매일 이용해야 하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अब सुविधा भइराखेको होला नि बनाएपछि त कस्तो सुविधा भएको छ होइन राम्रो सुविधा भएछ नि सहिलो भएछ नि सबैलाई सुविधा न त तलबाट जानु पर्थ्यो होइन उताबाट घुमेर जान पर्छ 그러고 보니 다리가 생긴 덕분에 저야말로 깊고 험한 계곡을 따라 빙 둘러가지 않고 곧장 목적지로 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사실에 내심 안도하며 걷던 그때입니다. 아래 계곡에서 아이들인 것 같은데요. 뭐 목욕도 하고 어머니들은 또 빨래도 하시고 그러네요. 야, 정말 까마득한 높이인데 이게.
다리가 생기기 전 수없이 오르내렸을 깊은 골짜기. 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별안간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직접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야, 아찔하다. 2시간 가까이 걸어 내려간 다리 밑. 청년들이 아직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나마스테. 나마스테. 인사를 건네자 청년 한 명이 저를 향해 다가옵니다. 나마스테. 춥지 않아요? Isn't it cold? Cold? तपाईँ पनि हामीसँग खेल्ने आउनु रमाइलो हुन्छ धेरै जाडो छैन आउनु 오케이. 야, 히말라야 빙하스에서 저도 수영을 한번. 아, 오케이. 먼 길을 달려오면서 쌓인 여독도 풀어낼 겸 계곡 안으로 뛰어들긴 했는데 이거 춥지 않다는 청년의 말을 덥석 믿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와, 쉽다. 야, 쉽다. 와. 하지만 잠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후회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저 출렁다리가 아까 제가 지나온 곳인데 그 밑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어요. 히말라야 피가 녹은 물에서. 야, 정말 예상치 못한. 와, 이런 일이 다 있네. 야. 무심코 지나쳤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히말라야. 그 깊은 산골에서의 망중한. 그 바람에 일정엔 조금 차질이 생겼지만 뭐 어떻습니까? 늦으면 늦는 대로 서두를 필요 없는 것. 그게 바로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다음날 아침, 고된 산행과 함께 히말라야에서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깊은 골짜기를 따라 이어지는 길.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바퀴로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해발 약 2,500m에 자리한 반답가니까지 5시간이 넘는 강행군을 계속하던 그때입니다. 저 멀리 히말라야 산자락에 안긴 석청마을 반답가니가 보입니다. 요 반다까니요? 반다까니? 아, 나마스테. 아,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네팔식 환영 인사. 안내봐. 현지 가이드를 통해 방문 소식을 미리 알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거한 환대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 이렇게 다들 나와 계세요. स्वागत गरेको नि विदेशी भाइहरूलाई बाहिर देशको भाइहरूलाई का हामीले नाम जानेन बाहिर देशको भाइ विदेशी भाइहरूलाई स्वागत गरेको 저는 여장을 풀자마자 서둘러 마을 구경에 나섰습니다. 찬찬히 마을을 둘러보던 중 가장 먼저 만난 건 땅이 꺼져라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 뭔가 재미난 놀이거리가 있나 봅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नाला 이거 형 한번 해봐도 돼? चलाउँदा हुन्छ अरे 형 한번 해봐도 돼? 왕년에 뛰어놀던 솜씨를 발휘해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야, 잘 안 된다. 형은 잘 안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그냥 정신없게 하는, 재밌게 해주는 놀이기구는 한국이나 뭐 네팔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아, 많이 갖고 놀았는데 참 어렸을 때. 굴렁쇠를 실컷 가지고 놀던 꼬마 녀석. 이번 목표물은 아기 염소인가 봅니다. 딱 저만한 염소 머리통에 대고 박치기를 하는 모습이 여간 귀엽지 않습니다. 머리 싸움 하는 거야? 아이고.
주책맞게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여기는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뭐 로봇 이런 걸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물하고 친구가 되고 또 굴렁쇠 가지고 놀고 참 자연 그대로 사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참 좋다. 개구쟁이 녀석들과 헤어져 마을을 돌아보던 그때 마을에서 처음으로 남자 주민을 만났습니다. 안 그래도 왜 마을에 아이와 여자들 뿐인가 궁금했는데 모두 석청을 따러 히말라야 산벼랑에 가 계신답니다. 마침 새참을 챙겨 산으로 간다는 아저씨를 따라 저도 함께 가는 길입니다. 야, 지금 굽이굽이 그냥 산을 한 너댓 개를 벌써 지났는데, 와, 정말 몸은 힘들어도 눈에 보이는 이 풍광은 정말, 와, 장관입니다, 장관. 저야 좀 도와드리려고 구경하려고 가는 길인데, 근데 아저씨는 너무 잘 가세요, 지금. 좀 쉬었다 가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그만 속마음이 튀어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에서 출발한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가도 끝이 없습니다. 설상가상, 희미하게 이어지던 길마저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도통 분간하기 힘든 그때였습니다. 마을이 보이거든요. 저 멀리 집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산이 너무 깊어가지고 야, 이건 뭐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아저씨들도 길을 잃고 막 헤매고 계시는데 야, 이거 뭐 수십 수백 번 산을 오르내리셨다는 우짜르 씨에게도 히말라야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우짜르 씨가 어딘가로 신호를 보냅니다. 마침 작업 현장으로 향하던 다른 일행이 소리를 듣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작업 현장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1시간 반을 헤맨 끝에 지금 길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창 작업 중인 빠랑개들을 만났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아이고. 히말라야의 석청을 따는 빠랑개. 사람들은 이들을 허니헌터 혹은 꿀 사냥꾼이라 부릅니다. 이들에게 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건지 작업 현장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해발고도 3-4천 미터를 넘나드는 절벽 바위 틈. 어마어마한 크기의 네팔 히말라야 석청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 세계 꿀벌 가운데 가장 크고 사납다는 히말라야의 토종벌. 아피스 라보리오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토종벌 특유의 성질 때문에 석청을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빠랑개들은 준비 과정에 더 공을 들입니다. यो मौरी काट्ने पराङ बन्ने यो काटेर पराङ बनाउने के 우리네 새끼줄 꼬는 모습과 무척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찔한 절벽에서 쓰는 작업도구치곤 조금 부실한 건 아닐까요? किन अब
त्यस्तो होला कि अब पहिलेदेखि अब दिदीबाजे लगाएको काम अब गरिरहनु पर्यो दिदीबाजे गरिरहेको काम हामीले गरिरहेको थियौँ फुलै राखेन यार 히말라야의 깊은 산중에서 대를 거듭하며 내려온 빠랑개들만의 오래된 전통. 하지만 얼마 전부터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 줄 사다리를 만드실 때 플라스틱 끈도 사용을 하신답니다. 하지만은 이 줄의 큰 그 새끼줄의 세 가닥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 대나무로 만든 새끼줄을 이용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플라스틱 끈은 행여 늘어날 수도 있고 큰 무게가 눌려질 경우에 또는 그 불을 이용해야 되는데 불을 이용하다가 또 이렇게 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 가닥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금도 이 대나무를 이용하신다고 하네요. 이들에게 있어 대나무 사다리가 갖는 중요성은 또 있습니다. 이들을 지칭하는 빠랑개의 빠랑도 바로 이 사다리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한번 해봐도 돼요? 저도 좀 거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우,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뻑뻑하네. 얼핏 보기엔 쉬워 보였지만 요령이 없는 걸까요? 결국 핀잔을 듣고 맙니다. यहाँ चाहिँ ढिलो हुन्छ अब त रात पर्न लागिसक्यो अब चाहिँ यसलाई पराङ चाहिँ छिटो बाट्नु पर्छ होइन त्यो भएर चाहिँ म चाहिँ यहाँ बाट्नु पर्छ ल छिटोको लागि ल तिमी चाहिँ सक्दैन तिमीले किन नि त 죄송합니다. 예,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예. यो चाहिँ सक्दिन 아, 네, 네. ल म यस्तो गर्छु ल म बाँच्छु ल 야, 이거 방해만 되네. अनि यसमा चाहिँ यस्तो गरेर बाट्नुपर्छ 예, 예. 알겠습니다. होइन र 숙련된 이의 솜씨는 역시 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다른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생을 엄청 하신 손이네, 이게. 예. 손가락 마디마디에 난 상처와 손바닥 전체에 가득 박힌 굳은 살. 억센 대나무 줄기를 수천 수만 번 꼬아온 노동의 흔적이 마치 훈장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물을 죽였어도 이 대나무가 상당히 억세가지고 손이 뭐 잠깐이긴 했지만 상당히 아팠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평생을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손이 성한 손이 없으세요, 아무도.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먼저 배부터 든든히 채우기로 했습니다. 밥과 반찬은 모두 네팔의 전통 음식. 네팔에 와서 맛보는 첫 현지 음식입니다. 믿어줘. 믿어줘. मिठो छ मिठो छ 믿어줘. चटनी खाने हो 저 좀 더 주세요. 예. 좋습니다. 단내봐. 네. खुर्सानी खाने हो खुर्सानी 불산이. अँ 예. 단내봐. 야. 별로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반찬 인심이 무척 후한데요. 다행히 제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카레향도 살짝 나면서 매콤하네요. 야, 이게 꿀맛 같습니다. 꿀맛 정말. पैसा भनिनुपर्छ 식사를 끝낸 빠랑개의 우두머리 마하드 루거르티 씨가 뭔가 중요한 의식을 진행 중인데요. 석청을 따기 전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일종의 산신제입니다. यो भनेपछि यहाँ हाम्रो नजिक एउटा देउता छन् देउता बाजे छन् होइन देवी भन्ने छन् देवीलाई चाहिँ पूजा गर्नुपर्छ होइन यो एरियामा चाहिँ पूजा गरेर मात्र हामी चाहिँ जे चिज काम गर्दाखेरि पनि होइन अप्ठ्यारो काम गर्दाखेरि त्यहाँ चलाएर मात्र हामीले काम गर्ने चलन छ हेर्नुहोस् 산신제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면 절벽 아래에 있던 또 다른 일원이 모개라고 불리는 생나무를 태워 연기를 피워 올립니다. 연기를 피운 지 10분 남짓. 매캐한 연기에 벌떼가 순식간에 절벽 밖으로 달아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벌을 쫓아냈다 싶으면 빠랑개들은 재빨리 사다리를 내려 위치를 잡습니다. 작업 속도가 늦어지면 달아났던 벌들과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अझ
चाहिँ तल भाग पुग्थ्यो के ल पछि मौरी बराबर भएको ठ्याक्कै एउटा तलवाला पुग्ने माथिकोलाई पुग्छ लगभग होइन तलवाला पुग्ने के 다행히 실수 없이 사다리를 고정했습니다. 이제 진짜 빠랑개가 등장할 차례인데요. 빠랑개라고 해서 아무나 채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을에서 대를 이어 내려오는 빠랑개만이 네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석청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업을 맡은 마하드 루거르티 씨 집안 역시 3대째 빠랑개로 살아왔습니다. 수백 미터나 되는 절벽 아래로 꿀을 따러 내려가는 길. 평생 동안 반복해온 익숙한 작업이지만 마하드 루거르티 씨는 석청 앞에 설 때면 지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히말라야의 꿀 사냥은 벌에 쏘여 눈을 잃기도 하고 추락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차로 피운 연기에도 달아나지 않은 벌들이 아직도 수백 마리에 달합니다. 다시 연기를 피워 사나운 벌들을 쫓아보지만 이미 적응이 된 건지 벌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벌집이 있는 곳이 수직 절벽인데다가 벌들이 아직 떠나질 않아가지고 지금 벌집 뭐 하나 채취하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계속 소리는 들려오는데 아직 뭐 벌집 자체는 지금 올라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कति छ त्यहाँ अब काट्दैछ सर त्यहाँ अब होइन त्यहाँमाथि अब त्यहाँ मौरी चाहिँ अब चाहिँ त्यहाँ काट्ने कुरो भएको छ मौरीलाई भन्दा नि अब पान नकाट्ने हो त्यहाँ चाहिँ माथिको त्यो चाहिँ अब 일단 벌집을 자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공중에서도 운반이 용이하도록 벌집에 쐐기를 꽂아 단단히 고정시킨 뒤 운반용 줄에 연결해 주는 건데요. 사실 땅에서라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줄사다리 하나에 매달린 채 이어가야 하는 절벽 작업은 한마디로 수많은 위험에 맞서야 하는 위태로움의 연속입니다. 작업에 들어간 지 약 2시간. 드디어 큼지막한 석청 하나가 잘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운반 도중 그만 석청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이번엔 바구니가 동원됐습니다. 운반조에 합류한 저도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요. 잠시 후 크기가 엄청나네요. 양봉 그 벌집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크기나 지금 두께나 야 이게 뭐 엄청나다 엄청나. 오래 기다린 만큼 보람도 큰 더없이 기쁜 순간입니다. 야 엄청나다. 야 엄청나다 엄청나. 흔하디 흔한 양봉꿀과 달리 아무 때나 원하는 양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욱 귀하고 값진 꿀 석청. 저는 이제 만일 누군가 이 귀한 꿀을 먹고 있다면 히말라야의 아찔한 절벽 위 벼랑 끝에 매달린 채 사나운 벌들과 사투를 벌이는 네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석청 채취를 끝내고 모두가 철수한 그 시간. 젊은 빠랑개들이 남아 계곡에서 무언가를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카메라를 향해 내보인 건
손바닥보다 큰 개구리입니다. स्वास्थ्यको लागि एकदम राम्रो हुन्छ यो जङ्गली पाहाड यो चाहिँ एकदम राम्रो अब 4 पिस मारिएछ अब यो चाहिँ एकदम राम्रो हुन्छ यो स्वास्थ्यको लागि यो यो दिसवान मुगी ल यसमा चाहिँ छोरा भन्छ यसलाई होइन यसकोबाट चाहिँ बच्चाहरू चाहिँ बन्छ होइन यसमा चाहिँ कुट भन्छ यसोदेखि माथि चाहिँ मह हुन्छ अनि यो चाहिँ खायो भने एकदम शरीरलाई स्वास्थ्य हुन्छ अनि 히말라야 석청을 처음 맛보는 영광스러운 순간. 야, 달다. 생각보다 달고 향도 강했습니다. 야, 반은 뭐야? 달아요. 밑에서 가나보다 멀리 혼자 밑도 줘. 밑에 자이냐? 이번엔 안에 애벌레가 든 벌집을 그대로 짜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마하드 루거르트 씨. 벌써부터 어떤 맛일지 무척 기대됩니다. 그때 계곡에 남아 개구리를 잡던 빠랑개들이 도착했습니다. नमस्ते नमस्ते यो पायो होइन उहाँ कोरियन ड्राइभरसँग मिलेर खाने है उहाँलाई दिनुहोस् उहाँले बाँडेर खानुहुन्छ ल हुन्छ हुन्छ ल थ्याङ्क यू ल ल ल धन्यवाद. 아, 근데 눈 쏘이신 거예요? टोकेको 거예요? 머리를 떡이야? 여기 쏘이신 것 같아요. 야 아이고. 꿀사냥 신고식 한번 호되게 치렀네요. 벌이, 그죠? 그 시각 부엌에선 마하드 루거르트 씨가 아내와 함께 좀 전에 짠 애벌레 벌집집으로 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생김새는 흡사 달걀을 물에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모양만 봐서는 도저히 맛이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모습은 또 영락없는 계란찜. 여기에 고추와 생강 등 갖은 양념을 더한 후 한 번 더 끓이면 히말라야 산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보양식이 된다는데요. 석청벌의 애벌레로 만든 이 음식은 먹을 것이 부족한 산골 마을에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주요 공급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야, 밑도 줘. 럭싱이 합니다 럭싱 밑도 줘. 우리 그 계란찜 있잖아요. 그런 계란찜의 어떤 그 고소함이 있고, 또 이제 만드실 때 그 말린 고추하고 생강도 넣으셨는데, 그래서 매콤함도 있고, 그 흡사 뭐랄까, 계란찜에다가 좀 고추를 해서 매콤하게 만든 그런 음식 같아요. 야, 밑도 줘. ल आज ल म कार्य खाइयो ल म पा पनि भेट्यो ल चियर्स ल Cheers. Cheers. दुई दिन पछि रमाइलो पनि गरियो ल आजबाट ल है ल ल ल ल ल म नआए पनि अलिअलि चाहिँ खाइयो लियो भनौँ होइन अब आइन्डो बादमा फेरि अरू अरू बेलामा चाहिँ भएछ भने खाम्ला राम्ला बसौँला यसरी रमाइलो गरौँला होइन र अब के छ त नि अब कोही चोटपटक घटनाहरू केही पनि भएन होइन त्यही पनि अब आरामै छु ल होइन सन्त हुनु पर्यो ल अब होइन 올해 첫 수확을 기념하는 자리에 춤과 노래가 빠지면 안 되겠죠. 마하드 루거르트 씨의 선창으로 시작된 한바탕 자축의 자리.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꼭 물질적 풍요만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아, 이 동전 주는 거구나.
roda peão, bandeia peão, roda peão, bandeia peão.